자, 미적분원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담을 만족시킨다. 자, 우함수란 얘기죠. x는 0에서 미분 가능할 때 f'0의 값은 얼마인가?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 다음 식으로 해결해 봅시다. 함수 fx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y축 대칭 함수. 그런데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x가 0인 순간이 바로 y축인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미분계수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만약에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0이 아니라는 것은 0인 순간에, x가 0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감소 상태에 있는 이런 식으로 놓여야 f'0이 0이 아니란 말씀이고, f'0이 0이란 얘기는 딱 멈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0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0이 되지 않았다면 y축 대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f'0은 0일 수밖에 없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함수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므로 미분계수 f'0이 존재해야 합니다. 미분계수 f'0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h분의 f에 0 플러스 h 빼기 f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이 식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빼기 f0이라는 말씀이고, 그때 본 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같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식 변형을 통해서 h분의 f에 마이너스 h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은 같아야 하는데 이때 마이너스 h에서 빼기 0 한 값은 마이너스 h이므로 이렇게 해서 식 변형으로 나타내 봅니다. 그렇다면 방금 쓴 이 식은 h가 0으로 가면서 f'0, 앞부분은 f'0이고요. 뒷부분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f'0은 마이너스 f'0과 같다가 됩니다. 즉 그렇게 된다면 f'0의 2배가 0이므로 x가 0인 순간에 그 미분계수는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은 나왔고요. 참고. 이처럼 원함수가 우함수라면 그의 도함수는 어떤 함수를 만드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은 방법입니다. 자, f'x 도함수입니다.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자, 이게 f'x죠. h0으로 갈 때 h분의 fx가 우함수이므로 x 플러스 h가 들어오나 그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가 들어오나 함수값 같아야 되죠. fx가 들어오나 f의 마이너스 x가 들어오나 같아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고, 이렇게 변형하였을 때 요거에서 요걸 뺀 값은 마이너스 h이므로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변형해 준다면 이 앞부분에 그 칸은 h가 0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x로 하게 되죠. f' 마이너스 x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즉 도함수는 x를 넣었을 때 보니까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와 부호가 밑이 달라지므로 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함수의 도함수는 기함수이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함수의 도함수는 우함수인가?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란 얘기죠. 이처럼 증가했다면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기함수가 대표적일 텐데, 이 기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를 생각했을 때 y축 대칭이 될까요? 자, x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0이 됐죠.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는데 점점 그 기울기 절대값이 작아지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천천히 증가하면서 급격히 커지는 형태. 어떨까요? 우함수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2번 문제. f1이 1이고 f'1은 3인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비교적 쉬운 문제죠. 분자를 fx제곱 마이너스 1을 fx 플러스 1과 fx 마이너스 1로 변형하고 x 빼기 1분의 fx 빼기 1에 대한 극한은 f'1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f1 플러스 1이 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통째로 윗부분을 gx로 두는 방법과 식 변형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알아봅시다. 먼저 식 변형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인데 1을 x 빼기 1과 x 플러스 1로 변형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x 빼기 1이 있으므로 우린 fx에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자, 식을 보시면 xfx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x가 있으므로 플러스 x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x를 여기다가 플러스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써야 되겠죠. 그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준 다음 전체 극한을 씌우면 여기에서 다시 여기 이 부분의 극한은 f'1로 가고 곱하기 1입니다. 더하기 뒷부분 이만큼은 플러스 1이죠. 곱하기 x가 1로 가면 2분의 1로 갑니다. 이렇게 극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f'1이 3이므로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4 곱하기 2분의 1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자를 gx로 두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을 gx라고 하면 우리는 g1이 1 곱하기 f1 빼기 1이고 그것은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gx 빼기 g1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극한은 앞부분 g'1로 가고 뒷부분 2분의 1 갑니다. 그 다음 g'x는 다음을 미분법에서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것이고 g'1은 f1 더하기 f'1 따라서 4가 되고 4 곱하기 2분의 1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1번 가봅시다. f'0이 2분의 1이라고 밝혀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t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앞에 t제곱이 곱혀져 있죠. 이럴 때는 t분의 1을 치환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t분의 1 t분의 1을 h라고 둡시다. 그러면 t가 무한히 커질 때 h는 0으로 가겠죠. 0 플러스로 갑니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준식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t제곱은 h제곱이 되겠죠. h제곱분의 f에 t분의 2는 2h가 될 것이고 빼기 f0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전체의 제곱은 h제곱이니까 그냥 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만큼은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2를 넣어서 이걸 빼고 잠시만요. 여기 2를 곱해주고
이렇게 제곱 처리를 하면 완벽히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면 f' 0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것의 전체 제곱이므로 4배의 f'0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4 곱하기 4분의 1.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f'a가 3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마찬가지 t분의 1을 h라고 할까 했는데 또 t분의 2가 또 반복되네요. t분의 2를 둬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let t분의 1을 h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2는 0 플러스로 갑니다. 준식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t분의니까 t분의, 여기 t분의가 있었군요. 그럼 t분의 1로 갑시다. t분의 1로 갑시다. 자, t분의 1 h분의, 뭐 상관없습니다. a 플러스 2h 빼기 f의 a 마이너스 2h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걸 뺀 값은 4h이므로 4 그리고 4 이렇게 적어 줍시다. 그러면 앞부분은 h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a로 가는 거죠. 그래서 f'a 곱하기 4배.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4번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극한이 5일 때 f3과 f'3의 값을 구하여라. 보시면 x가 2로 가고 있는데 다음 분수 함수가 수렴하고 있고 분모는 0을 향해 가고 있죠. 자, 저 극한이 존재하고 x가 2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므로 분자 0으로 가야 한다. 여야 한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 빼기 8의 0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f3이 8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f3 8이다. 일단 f3의 값을 알았습니다. 한편 x가 2로 갈 때 x-2를 h라고 한번 치환해 본다면 x가 2로 가므로 h는 0을 향해 가겠죠. 따라서 준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f의 x 플러스 1은 h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8은 f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거 빼기 이거인 h가 오면 좋겠는데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인 것이고 x 마이너스 2를 h라고 두었기 때문에 x 플러스 2는 h 더하기 4입니다. 즉 h 더하기 4분의 1을 옆으로 당겨서 옆으로 밀어서 써준다면 이 식은 앞의 식은 f'3이 되고 뒤의 식은 4분의 1이 되죠. 그것이 5이므로 f'3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본 문제 함수 방정식 문제는 x에 0, y에 0을 대입하면 f0은 0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f'0이 2일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자, 또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미분계수 정의에 따라서 써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2 플러스 h 빼기 2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는 x의 2, y의 h를 대입하시면 여기 f의 2 플러스 h 빼기 f2는 다음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플러스 2h가 되고 f의 0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빼기 f0 플러스 2h 이렇게 따로 써주겠습니다. 그
그러면 이만큼의 극한은 바로 F'0이죠. 플러스 H분의 2H이므로 2가 됩니다. 그러면 값이 2이므로 2 더하기 2는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해서 이 부등식을 잘 관찰해 봤더니 f 빼기 f의 꼴을 좌변에서 하고 있고, 비록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만 절대값 안에 2x 빼기 x인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리미트를 씌우면서, 자, 평균 변화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고 싶다는 것은 결국 양변을 절대값 x로 나누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나누려면 x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절대값 x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하며, 어찌됐건 절대값 x는 0보다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합니다. 0 아닌 x에 대하여 양변을 절대값 x로 나눕니다. 그러면 좌변은 절대값 전체의 x분의 f의 2x-fx가 될 것이고, 우변은 x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x의 절대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따라 좌변 이 함수가 우변 이 함수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때 이 두 함수가 수렴한다면 그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똑같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걸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밑에 따로 씁시다.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의 2x-fx 요거하고 리미트 x 0으로 갈 때 절대값 x, 이 둘 다 수렴한다면 그 함수의 극한도 대소관계는 다음을 만족하게 되어 있죠. 수렴한다면, 물론 수렴하는지 확인하면서 봅시다.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 빼기 f 꼴에 2x 빼기 x, 2x 빼기 x는 x입니다. x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얘는 f'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그 값의 절대값 씌운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좌변의 값은 다음 극한이 되고, 우변은 절대값 x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죠? 0을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0을 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f'0은 절대값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므로 f'0의 값은 바로 0일 수밖에 없겠죠. 절대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f'0은 0이다 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죠. 다음 3-7번으로 가봅시다. 0보다 큰 양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두 값은 이렇다. 이 부등식을 0보다 큰 곳에서는 만족시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때 f'1과 f'2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걸 잘 보시면요, 2x라고 되어 있는데 f2는 6이고 f1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x 이걸 보시면 센스, f1은 2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를까요? 2x 빼기 2 빼기 2 빼기 f1과 같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왜 이렇게 쓴다? fx에 대해서도 f1을 빼는 것이 똑같이 성립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 했다. 그건 f1이니까 마이너스 f1 했다. 똑같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것이 f1이 2이기 때문이죠. f1이 2이므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한편 f2가 6이므로 이런 부분은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거죠. 다 여러분 정도는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의 x-2 이렇게 하고 싶죠. 3의 x-2 여기다 적을까요? 그래서 fx에 빼기 f2 해도 여전히 이것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식 1,
2라고 할 때 1번식은 당연히 변형을 x 빼기 1로 나누고 싶을 겁니다. 이 친구는 x 빼기 1을 분모에 두고 싶은 친구니까요. 근데 x 빼기 1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걸 파악해야 되죠. 부등식이니까. 따라서 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만약 1보다 컸다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은 부등방향 그대로 유지되면서 2 이상이라 될 것이고, 만약 x가 1보다 작았다면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바로 왼쪽에 리미트 하고 싶은 거죠. 리미트 어디로 보낼 때? x를 1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겠죠. 1보다 컸으니까 x가 1 플러스, 얘는 x가 1 마이너스. 자, 우변은 1로 가든 말든 그 극한은 2인 거죠. 이렇게 될 것이므로 바로 좌변에 있는 이 극한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이 극한값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바로 우리 함수는 f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미분 가능하므로 이것이 같아야 되죠.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 소위 1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는 같아야 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가 된다. 따라서 f'1이 2다. 되시겠습니까? 자, 우미분계수는 2 이상이고 좌미분계수는 2 이하인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는 같아야 되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거를 2번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2번식도 x가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로 나눠 생각하면 되고, 클 때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니가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반대로 x가 2보다 작 쪽에서 갈 때 fx 빼기 f2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2는 3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fx는 다음 2차 식일 때 이 방정식의 한건이 얼마이다. 자, 방정식 보시면은 f'x는 1차죠. 그럼 요 2차가 되고 2차가 되고 2차. 그냥 2차 방정식이네요. 식 정리 한번 해보는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x에 f'x는 2x 플러스 a고요. 마이너스 2f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3은 0. 식 정리해 봅시다. 여기 2x제곱인데 빼기 2x제곱 사라졌고요. x제곱. 1차항은 ax가 있고 마이너스 2a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x. 상수항은 마이너스 6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한근이 마이너스 3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다른 한근은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다른 한근은 1입니다. 상수 a 값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이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3-9번 3차 함수 fx가 특별히 3차 함수라고 알려줍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무슨 함수? 기함수. 자, 3차 함수인데 기함수란 말씀. 그 말은 뭡니까? 기함수, 홀수 함수다. ax 3승, 3차항 있고 2차항 없고 1차항 있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3차 함수인데 기함수다. 바로 홀수 차수만 0 아닌 개수가 존재한다. a가 0이 아니다. 물론 b는 0이어도 괜찮죠. b는 0이어도 괜찮습니다. 3차 함수니까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미지의 상수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 이 식을 만족시킨다고 하니 f'x의 제곱은 3a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3x의 fx 빼기 3배의 f'x는 18. 다음을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시킨다. 즉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고, 항등식이니까 미정계수법에 따라 일단 4차 항계수를 생각해보면 9a 제곱에 3a, 이 4차항이 다네요. 자, 4차. 이 4차항 개수가 0 돼야 되겠죠. 그 다음 3차. 3차 둘이 곱해서 6ab x3, 3차 아니네요. 3차 없습니다. 3차 여기 있나요? 3차는 없군요. 그럼 2차.
2차 둘이 곱해서 6ab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9a 너 0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항은 없죠. 1차 항 없고 상수항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빼기 3b 빼기 18은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b가 결정되겠네요. b가 6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a 3a에 3a 플러스 1이 0인데 a는 0이 아니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확정입니다. b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입하여 정리합니다. 6ab 6a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b 더하기 3b 빼기 9a 더하기 3은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x 3승에 마이너스 3x입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9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3-10번 여러분이 처음 보면 약간 해괴망측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괴망측. 그러나 사실은 착한 녀석이니까 한번 봅시다. fx가 다음과 같은 3차식일 때 이 극한은 420이다. 일단 극한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의 극한인가 봤더니 h분의 입니다. h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h분의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것이죠. h분의. 그 다음 분자의 이 뚱뚱한 녀석을 봤더니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그마인데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누구의 시그마냐? 여기 괄호가 없죠. 이 괄호가 없다는 건 요만큼의 시그마라는 얘기죠. f의 1 플러스 kh라는 데에서 k가 1부터 n까지의 시그마인데 빼기 뒷부분은 시그마가 아닙니다. nf1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렇게 있는 상태 분모에 h 이렇게 두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은 420입니다. 42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fx는 3차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1부터 n까지 f의 1 더하기 h f의 1 더하기 2h 점점점 해서 f의 1 더하기 nh까지 열심히 더한 것이 이 앞부분이죠. 그 다음 f1을 n번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f1은 어디에 넣고 싶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처럼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도 f1 빼고 여기에도 f1 빼고 여기도 f1을 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n개의 묶음을 만들어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결국 h분의이니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과 h분의 f의 1 플러스 2h 빼기 f1과 점점점 h분의 f의 1 플러스 nh 빼기 f1 다음을 열심히 더했는데 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h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은 그 뜻이 뭡니까? 리미트 들어갈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상태니까 각각이 f'1 더하기 마찬가지 여기는 또 0으로 가는데 여기는 2h라 써야 되겠죠? 그럼 이걸 2를 쓰면서 2를 써야 되니까 2f'1 더하기 그러면 뭐였겠어요? 3f'1이었겠죠? 점점점 해서 마지막은 여기 f'1 이걸 원했던 거구나. 이건 뭡니까? 1부터 n까지 합, 즉 2분의 n의 n 플러스 1 f'1일 텐데 그게 420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너의 값은 너가 얼만데 f'1은 f'1을 바로 계산해 봅시다. 3x제곱이니까 3, 4x니까 4, 마이너스 5 해서 2가 됩니다. 너가 2니까 넌 210이고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420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일까요? 20 곱하기 21? 20 곱하기 21, 420이겠죠. 따라서 n은 2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착하고 재밌는 녀석이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해하긴 매우 쉬우나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 시그마가
요까지만 시그마니까 얘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너는 어떻게? F1이 n개, 즉 k인 1부터 n까지.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시작과 같은 끝이든 그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죠. 더하기 빼기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 부분은 k인 1부터 n까지에 대하여 f의 1 플러스 kh에 빼기 f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괄호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h분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h분의 원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자 시그마 밖에 있는 이 h는 상수입니다. 시그마의 입장에서 상수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도 괜찮죠. 이렇게 상수배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쉽게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처럼.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거의 합의 극한이라는 얘기인데 합의 극한은 여러분 합의 극한은 극한의 합과 같죠? 이게 우리 극한의 성질이었지 않습니까? fx 극한 존재하고 gx 극한 존재하면 더한 것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 더한 거와 같다라는 것이 극한의 성질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 그래봤자 합이지 않습니까? 합의 극한은 극한의 합과 같다. 따라서 극한의 합은 시그마를 서로 바꾸어서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다. KH에 빼기 FL. 그리고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K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요만큼은 F'1 곱하기 K라고 쓸 수 있고 자 그에 대해서 K가 1부터 N까지 변한다 했으니까 F'1 곱하기 K에 대한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 즉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F'1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예.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제 3-11번. 다음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여러분 이런 부등식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샌드위치 정리. 함수의 극한의 대수 관계에서 배운 샌드위치 정리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변형하고 싶죠. 24x 빼기 48을 보면 이건 본능입니다. 24의 x-2 2x 3승 빼기 16을 보면 2의 x 3승 빼기 8인데 이는 x-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보게 되고 양변의 x 빼기 2가 똑같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린 x 빼기 2로 나누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x 빼기 2로 나누고 싶다. 그때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x 빼기로 나누는데 모든 양수 x라 했는데 그럼 x가 2보다 크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나누어서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렇게 한다면 결국 x 빼기로 나누겠다는 거는 이 중간에 끼어있는 너는 x 빼기 2분의 fx 꼴이 될 거니까 여기에 우린 f2가 마려운 거죠. f2는 0인 것인가? f2가 0이라면 내가 써도 되겠구나. 자, 이러한 생각 가운데 f2가 0인지 여기에 넣어가지고는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했으니 여기다가 한번 2를 넣어봅니다. 자, 준부등식에 x에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좌변 0이고요. 가운데는 f이고요. 우변 0입니다. 따라서 f2는 0과 0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건 극한의 대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얘가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하니 f2는 0인 것이죠. f는 0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 여기에 극한을 취하면 f'2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생각했으면 실행해 봅니다. 자, 실행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 분명히 부등식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x 빼기 2로 양변을 나누면 준부등식은 24 방향 변하지 않고요. 이거는 fx 빼기 f2에 x-2 우변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고 표현됩니다. 이때 우린 극한을 씌워보고 싶은 거죠. 24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갈 때 24의 극한 당연히 24이고요. 우변에 있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너의 극한을 생각해보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12 곱하기 2는 24입니다. 따라서 왼쪽 오른쪽 모두 24로 수렴하고 있으니 가운데에 있는 너의 극한 x가 2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f2
너를 우린 F'2라고 부르는데 너도 2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노라. 이렇게 되겠죠. 잠시 제가 F'2라고 말한 것은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네요. 아직 우미분계수니까요. 두 번째,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 방향만 바뀌겠죠. 이렇게 방향만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가 아니라 2 마이너스인 것만 써주면 되겠죠.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24, 24.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도 24. 이므로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에 대해서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도 24.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f'2는 24이다. 그런데 f'x는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f'2를 넣으면 24가 돼야 되고, 한편 f2가 0이라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2를 넣어도 0 돼야 되고, f'x에 2를 넣었을 때 24가 돼야 된다.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3-12번 f1, 2고 g1은 3인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다음 표현은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였을 때 4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fx와 gx를 곱하여 만든 함수 곱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였더니 6x 더하기 5가 된다. f'1과 g'1의 값을 곱한 값을 구하여라 가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식 f'(x) 더하기 g'(x가 되겠죠. 그것은 4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곱함수는 미분하면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 너가 6x 더하기 5이다 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1대의 값들입니다. 그러니 1을 대입해 볼 수밖에 없죠. 일단 1번식, 2번식 둘 다 x에 1을 대입해 봅시다. x에 1을 대입해 봅니다. f'1 더하기 g'1이 4라고 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f'1 곱하기 g1인데 g1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그 다음 f1은 2라고 했으니까 2 g'1이 1 대입하면 11이므로 둘을 우린 연립해서 f'1과 g'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연립하여 f'1을 구할 수 있고 g'1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이므로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3-13번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데 그때 g'0의 값은 얼마인가? 자, 일단 이거부터 보고 싶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은 나중에 쓰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자, 분수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을 향하고 있으니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고, 너가 즉 f0, g0 곱한 것 빼기 4가 0 된다라는 얘기죠. 다항함수니까요. 자, 따라서 f0, g0은 4. 아하,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해 봅시다. 준식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gx 빼기 4 대신에 f0, g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신다면, 혹시나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 곱하기 gx를 hx와 같이 치환해 준다면 저 식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hx 빼기 h0 이런 꼴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x 빼기 0이 여기 있는 것이니까 이게 뭡니까? h'0인 것이죠. 즉 얘는 fx 곱하기 gx라는 식을 미분하여 x에 0 대입한 것입니다. 보시기 되시겠습니까? 즉 이렇게 쓴다면 네가 그 값인데 이건 어떻게 표현됩니까? f'0 곱하기 g0 더하기 f0 곱하기 g'0. 자, 도함수에다가 x에 0 넣은 거죠. 근데 그것은 값이 0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hx를 썼다면 h'이 0이므로 h'0인데 h'0은 뭐다? f'0 곱하기 g0 f0 곱하기 g'0이다. 그런데 그것이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F0은 1이라고 하였고요. G0은 4라고 했고 F'0은 마이너스 6이라 했기 때문에 G'0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가 마이너스 24이므로 얘는 24가 정답입니다. 자, 3-14번 다음 함수 fx와 gx 다음을 만족시킨다. x가 3을 향해 갈 때 다음 분수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고 있고 분모가 0을 향해 갑니다. 따라서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됩니다. 즉 f3은 a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수도 없이 많이 말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뭐라고 서술해야 될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을 향해 가니까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된다. 따라서 F3은 A이다. 한편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준식은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3 분의 fx 빼기 f3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 그 말은 f'3 곱하기 6분의 1이 4. 따라서 f'3도 24라는 값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자, 1번, 2번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식을 봅시다. 분수함수가 극한, 수렴하고 있는데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므로 자 그렇게 분명히 표현돼야 됩니다. 분수함수의 극한이 0이 아닌데 분자가 0을 향해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야 되죠. 즉 g 다항함수이므로 g3은 0이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g3이 0이니까 다음 준식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가 3을 향해 갈 때 gx 빼기 g3 분의 x 빼기 3 분모 분자를 x 빼기 3으로 나누면 아래의 분수 분모는 극한이 g'3이고 분자는 1입니다. 그것이 5. 따라서 g'3의 값은 5분의 1. 그래서 두 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hx가 fx와 gx의 곱과 같다면 h'x는 f'x gx fx의 g'x와 같고 h'3이 그러니까 3을 대입합시다. 처음부터 3을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은 f'3은 24, g3은 빵, f3, a, g'3은 5분의 1. 네가 6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30이 되겠습니다. 정답 a는 30. 자, 다음은 3-15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항등식이네요. f0은 0입니다.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차수를 조사합니다. 차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x를 n차라 두고 좌변의 차수와 우변의 차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fx를 n차로 두면 좌변은 n차가 되고 우변은 f'x가 n-1차인데 둘이 곱했으니까 n차가 되어 의미 없는 정보가 나오죠. 따라서 두 번째 방법 최고차항 계수 이용하기. 최고차항 계수를 이용해 봅시다.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면 좌변의 최고차항 계수는 2배를 하니까 2a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 x 플러스 1을 f'x에 곱하게 되고 f'x는 최고차항이 na의 x의 n-1승 이렇게 나갈 거니까 거기다가 x를 곱하게 되면 결국 우변의 최고차항은 na의 x의 n승과 같이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모든 실수 x에서 같다 하였으므로 2a는 na가 성립해야 되고 그러면 n은 2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0이 아니기 때문이죠. a가 0이면 안 되죠. a는 0이 아니다. 자, 차수는 2차. 따라서 fx는 2가 아니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f0이 0이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f0은 0. 자, 그럴 때 다음 항등식의 성질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자, 2번을 가봅시다.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가봅시다.
좌변 2ax제곱 더하기 2bx가 될 거고요. 우변은 x 더하기 1에 f'x 미분하면 fx는 2ax의 플러스 b이므로 2ax 플러스 b 이것이 만족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의 2a가 우변의 2a랑 같아야 되니까 의미 없고 1차 함계수 2b는 1차 함계수 b 플러스 2a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b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a는 b 마이너스 2니까 b가 1b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fx의 ab를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빼기 x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다음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세실수 ab의 시대에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c를 a와 b로 나타내시오. 자, 서로 다른 세실수에 대해서 첫 번째 fx에는 a를 넣었을 때 b를 넣었을 때 0 된다. 그렇군요. 이 말은 x 빼기 a와 x 빼기 b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도함수에 a와 c를 넣었을 때 0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딱 포인트 잡아야 될 게 뭡니까? fa가 0인데 f'a도 0이네? 뭡니까? 함수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요런 다항식이죠. 자, 이거는 우리 앞부분 개념에서 공부한 부분입니다. fa도 0이고 f'a도 0이면 x 빼기 a를 두 개 가져야 되죠. 중근을 가진다. x는 a를 중근으로 가진 다항함수 x 빼기 a의 제곱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fx가 3차라고 하였으니 결국 우리는 이렇게 쓰지 말고 x 빼기 a의 제곱을 가지고 또 다른 함수 gx는 1차이므로 px 더하기 q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fb도 0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x 빼기 b 하고 p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라 둘 수 있다. 여기까지 적을까요? 자, 한편 f'x는 c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도함수를 생각합니다. f'x는 p 상수배 내비두고 곱함수이니까 앞에 거 미분 합성함수인데 속함수 미분은 1입니다.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f'x인데 그에 c를 넣으면 0 돼야 된다 했죠. c를 넣으면 f'c는 자, 넣기 전에 이걸 좀 더 정리합시다. b에 x 빼기 a 묶어서 2배의 x 그냥 풀어 쓰겠습니다. 더하기 x 빼기 a 조금 더 정리합시다. b에 x 빼기 a 3x 빼기 a 빼기 2b 됐죠? 이게 f'x입니다. 그런데 너가 c를 넣으면 0 돼야 된다 했죠? f'c는 p에 c 빼기 a에 30 빼기 a 빼기 2b는 0인데 따라서 너가 0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ABC는 서로 다른 세실수이므로 C 빼기 A는 0이 아니고 3차 함계수 P 0이 아니죠. P 0이 아니므로 3C는 A 플러스 2B와 같아야 됩니다. 즉 C는 3분의 A 플러스 2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풀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니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A, B 넣었을 때 0대이므로 x 빼기 A와 x 빼기 B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근데 프라임 A도 0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함수 fx는 x 빼기 A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수를 다 밝혔고 3차 함계수를 P라고 두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도함수는 다시 한번 x 빼기 A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냈더니 도함수의 또 다른 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함수의 또 다른 근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부록입니다. 부록. 다음을 살펴보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2 더하기 1분의 1a 더하기 2b라고 표현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a와 b가 있을 때 a에는 1을 곱하고 b에는 2를 곱한다. 2대1 내분점이 떠오릅니까?
만약 떠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공통수학 2를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공통수학 2의 평면좌표, 즉 공통수학 2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단원에 가면 선분의 내분점과 예분점이 나오고 AB 선분을 점 A의 좌표 A, 점 B의 좌표를 B라 할 때 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2 더하기 1분의 2B, 1A 이렇게 더하여 좌표를 얻을 수 있고 바로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이 바로 C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에게 의미 없을 수 있지만 곧 나오게 될 거니까 미리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x가 a일 때, x가 b일 때 0 된다는 것은 x축과 a와 b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는 특별히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f'a도 0 된다. 즉 x 빼기 a를 두 개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a고 여기가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둘은 바뀔 수 있겠지만 a에서는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면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b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제가 그린 그림은 3차 함수의 3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를 그린 것이고 만약 3차 함계수가 음수였다면 x가 a에서 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b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a와 b의 대소관계가 바뀌었다면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었다면 또 다른 이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b를 지나가고 한 점 지나가고 다시 a에서 접한다. 이게 a에서 접하는 그림. 혹은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면 b를 지나가고 a에서 접한다. 이런 식의 그림이 네 가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두 점이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두 점. 일단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또 다른 한 점은 어디 있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기죠. 또 다른 한 점,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여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조금 그림이 약간 잘못 그렸네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이 부분 요거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B를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자, 조금 수정은 돼야 되겠지만 뭐 대충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점 어디냐? 그 지점은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곳이다. A와 B를 3등분하여 2대1 내분하는 그곳에 바로 여기 C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여기 C가 있다는 겁니다. A와 B를 2대1로 내분해서 그곳에 C가 있다. 지금 그에 대한 비율관계, 3참수의 중요한 비율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4단원, 5단원 가면서 여러분들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 1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이 있습니다. 이때 이 도형의 내부와 내점을 꼭지점으로 한 정사각형의 내부가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구간, 열린 구간 0, 4에서 함수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의 값의 합을 구해라. 먼저 ft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t의 변화를 0보다 클 때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면 결국 t가 1이 되면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먼저 t의 값이 0보다 큰데 1이 되기 전까지 혹은 1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ft를 생각해 보면 ft는 이 점과 t, 0과 t, t와 0, t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게 되면 결국 주어진 도형과의 겹치는 부분은 자기 자신 그 자체죠. 이 정사각형 자체. 이 정사각형 자체는 t제곱입니다. ft는 t의 제곱. t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때 겹쳐지는 부분은 요만큼이 제외돼야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t란 거를 지금 얘기했는데 즉 ft는 t제곱이 아니라 t제곱에서 요만큼을 빼야 됩니다. 요만큼은 요만큼의 길이가 t-1이 되겠죠. 요 길이가 t-1이므로 결국 t-1의 제곱을 제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외해 나가다가 2가 될 때까지 라고 볼 수 있겠죠. t가 2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제외하고 함수 관계는 t제곱 사라지면서 2t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t가 2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2가 된 순간부터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겹쳐지는 부분은 이만큼, 즉 넓이 3만큼은 기본값이고 추가되는 부분이 이 사다리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ft는 3 더하기 추가되는 사다리꼴, 그리고 t가 언제 2 이상일 때부터 2 이상일 때부터 3이 될 때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될 때까지 3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을 추가한다.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해 봅시다. 사다리꼴 넓이는 자, 요만큼이 t이고 요건 2니까 요 길이는 결국 t-2가 되겠습니다. t-2. 그 다음에 여기 윗변을 1이라고 하면 아랫변은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는 여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은 것이죠. 이게 t-2 따라서 이것도 t-2. 그러면 1 더하기 t-2가 되겠죠. 요만큼은 1이고 요만큼은 t-2. 따라서 윗변 아랫변 요건 t 빼기 1, 요건 플러스 1 더하시면 t가 됩니까? 자,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t, 그 다음에 요만큼이 높이인데 t-2 나누기 2, 요게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2분의 1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플러스 3 이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언제까지냐? 3이 될 때까지. 자, 근데 3 이상 구간은 4 미만이므로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3 이상, 3 미만, 3이 되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만큼만 추가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넓이는 3에다가 4에다가 2분의 1, 즉 4 더하기 2분의 1, 2분의 9에다가 2분의 9 플러스 직사각형 넓이인데 이만큼의 직사각형 넓이는 t 빼기 3, 요거 세로 길이, 가로 길이 t 빼기 3, 세로 길이 3, 따라서 t 곱하기 t-3, 즉 t제곱 빼기 3t에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t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1인 순간, 2인 순간, 3인 순간까지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t가 1, 2, 3에 대해서. 그 내부의 구간에 대해서는 미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1, 2, 3인 순간, 연결되는 부분 1, 2, 3인 순간만 미분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미분이 가능하냐는 것은 연속인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가? 물론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연속을 생각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연속과 미분계수를 다 따져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미분계수만 생각해 봐도 되는데 우리 미분계수만 생각합시다. 자, 1을 기준으로 보면 1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는 이들이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함수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요거를 다 FT 하고 있으니까 F1T라고 하겠습니다. F1T, 요건 F2T, 요건 F3T, 요건 F4T라 하죠. 그럼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는 F1T를 미분한 F1 미분했는 것은 2T입니다. F2 미분한 거 T는 얼마? 2죠. 그 다음에 F3을 미분한 거 미분하면 얼마죠? T-1이군요. 그 다음에 F4 미분한 거 2T 빼기 3이 되겠죠. 자, 요 각각의 함수들을 도함수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 있네요. t 빼기 3과 3을 곱하는데 왜 t 곱하기 t-3이라 썼죠? 3이랑 t-3을 곱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분 수정. 그러면 요거 3t 마이너스 2분의 9겠네요. 3t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면 f4 미분은 3이 되겠죠.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1일 때는 이렇게 둘이 1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f'1은 2로 밑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f'1이 2고 f1에 f2에 프라임 1도 2입니다. 따라서 1일 때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일 때 미분 가능. 그 다음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F2의 프라임 2일 때 여기 2죠. 그 다음에 F3의 프라임 2는 여기 2를 넣으면 1입니다. 이 말은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F'3에 3 넣은 거랑 F'4에 3 넣은 걸 비교해보면 3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3을 넣으면 2, 얘는 3이니까 또 3일 때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확인해 봐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2와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므로 합의 값은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x가 2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말을 수정하자면 t가 2, t가 3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자, 습관적으로 x를 썼는데 지금 이 함수는 ft이므로 ft니까 f't였지 않습니까? t가 2, t가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t의 값은 합이 5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